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대단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900선을 박스 하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구간이 좀 불안정해 보이지만 아직 박스 하단이 낮아질 정도의 상황은 없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린 지가 지금 한 달인데 고작 2997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시세를 계속 유지를 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양극화가 지금 글로벌 증시 간에도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종목들도 지금 차별성이 대단히 크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NFT, 메타버스, 2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종목들의 랠리를 펼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반도체 쪽에 대한 강력한 급반등, 이런 부분들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장을 3월달, 4월달부터 박스장이라고 이미 봐야 할 것 같다.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수익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쉬는 게 낫다. 박스장을 저는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략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장 전략으로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 종목 전략으로 가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사실 대응이 많이 다른데. 근데 이게 구분이 사실 좀 애매하죠. 우리가 시장 전략이라는 것은 이 시장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고, 그 시장 안에서의 포지션에 종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좀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시장 보지 말고 종목 봐라. 저는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도 봐야 되고 종목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2900에서 3300 박스를 만약 지속 유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그냥 종목 매매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런 자리들만 좀 신경을 쓰면 되겠죠. 박스권 이렇게 갔다가 한 번씩 툭 떨어질 때, 이럴 때만 시장에 대한 데미지가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하단으로 깨질 수 있다면은 이 종목만 보면 될 게 아니에요. 시황도 봐야 됩니다.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900 지수 2900포인트를 밸류에이션 코스피 밸류 하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 박스 하단이 밸류에이션 하단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관점으로 오히려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 여기도 매수해야 되고, 지금은 주식을 막 집어 던지거나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는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반대로 여기는 매도해야 되고, 시장 전략상 여기 매도해야 되고, 여기는 단기 매수, 단기입니다. 단기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반등 목표를 제가 3100 잡고 있죠. 반등 목표를 제가 3100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3100을 포기해야겠다 정도까지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반등 목표를 박스권 상단인 3300을 잡지 않고, 이 박스 상단을 3300으로 잡지 않고 3100으로 잡는 것도 사실은 되게 보수적 관점입니다. 왜? 이게 박스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박스 구간인데, 이 상단을 잡지 않고 제가 중단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상단인데, 제가 지금 목표치를 이 자리까지가 아니라 여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고 지금 보는 거니까 이 위에까지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일단 기저에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2900이라는 자리가 이게 밸류에이션 하단인데, 이 밸류 하단이 지켜지려면 2022년도 실적이 지금 한 175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 돼 있는데, 이걸 기반했을 때 이 2900대에서의 PB 밸류나
PE 밸류가 이 정도면 부담 없다. 2,900대가 지켜질 정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내년에 뭐가 그렇게 좋을까? 175조 되게 높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높게 잡고 있는 내년도 전망이요. 2021년도 이 상반기의 목표예요. 이 상반기의 전망이란 말이에요. 이 상반기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되게 쇼티지 있었죠? 대단히 좋았단 말이에요.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던 게 175조예요. 이 정도 컨센서스 지금 영업이익 내년도 2022년 잡혀 있는데 저는 이게 될까? 왜냐? 그때는 PPI가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3.5%가 아니었어요. 전년 동월비 10월 달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13.5%가 나왔어요. 미국이 6% 이상의 CPI가 물론 지금 뭐 유가도 좀 내려오고 있고 BDI 지수도 좀 꺾였고 천연가스 가격 다시 약간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좌우간 뭐 5달러대로 좀 낮춰져 있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플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좌우지간 이게 그 미국의 정책만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2022년도 실적을 추정치로 했을 때 2,900포인트가 밸류 하단이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낮춰질 상황, 이 175조의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면 이 박스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박스는 깨질 수 있어요. 보통 제 경험적으로 경기 전망이나 이익 전망 하향할 때 한 10% 하향을 주로 하지 막 30% 깎아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박스 하단 매출 이익 전망이 밸류에이션 최하단이 2,900에서 한번 낮춰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2,900을 지키다가 뭐 3,100 시도하다가 연말 연초 뭐 별 볼 일 없는데 내년도 전망 이게 저는 4분기가 별로라고 보거든요. 4분기가 이게 4분기 전망도 기업들이 안 낮추고 있거든요. 이 4분기 전망이 여전히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4분기가 지금 10월 달부터 아닙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4분기인데 이 10월 달 PPI가 지금 13.5%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너무 비용을 반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제조업 기준으로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높은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의 생산 원가가 높다는 것은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하는 거고 이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익률을 저렇게 높게 잡고 있을 수가 있나?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 들어갔고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봉쇄 한이 많이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있어서 소비 심리가 그렇게 코로나 위드를 하면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뭔가 엄청난 경기적 반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위드 코로나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다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포텐이 막 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원가나 이런 비용 부담은 늘어났는데 수요는 뭐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면 과연 내년도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 상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이퍼링 들어가잖아요. 테이퍼링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금리가 이제 내년도 2022년도 인상이 거의 컨센서스 돼 있잖아요. 3회 인상까지도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빠른 금리 인상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경기가 뭔가 약간 지금 생각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까지 올리는데 뭐 그렇게 내년도에 실적 성장 전망 잘 나올까? 그래서 제가 박스 상단을 높게 못 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올해까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거는 이벤트로 오히려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벤트 만약에 뭐 12월 3일
예, 미국의 부채 협상이 또 막 지연되고 해가지고 뭐 또 셧다운되고 막 이래서 예, 그런 걸로 뭐 무너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이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글로벌 증시의 이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인덱스 꺾이고 있는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너무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 있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요. 이거는 이게 낮아져야 되지 않나?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낮아지지?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면은 주식은 의심을 하거든요. 지금이 맞나? 매수세가 고가 매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 매수가 쉽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 IT도 보세요. IT를 저는 반도체 지금 들어오는 것도 다르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9만 바닥 친 것 같다. 그때 이런 얘기 했죠.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반등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쁜 건 다 반영하고 이거 9만 원 바닥 친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하이닉스 뭐 조정심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바닥 인식을 보고 중장기는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이게 지금 마이크론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론이 엊그저께 8% 7% 급등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이닉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지금 올라가는 것도 뭐 내년도 전망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 반등 같아요. 반등.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 순환매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니에요. 그냥 쭉 그냥 제가 두서없이 그냥 지금 보여지는 시장에 대해서만 좀 의견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저의 의견이고 그냥 현재 상황의 팩트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여기를 넘어섰고요.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저기 그 7월 달부터 시장이 여기 있고 6월 달이 고점이고 7월 달부터 조금씩 흘러내렸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요 조정의 채널이에요. 여기 약간 이제 큰 박스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박스를 잡고 있다고 보면은 여기가 약간 하향, 여기가 약간 상향, 여기가 약간 하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하향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를 지금 약간 넘어서고 있죠. 이렇게. 예, 여기 살짝 넘어서서 뭐 제가 3,100이라고 하고 있는데 3,100을 갈지 뭐 3,050 정도만 가고 힘이 달릴지 아니면 정말 뭐 3,150, 200까지도 가줄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지금 7월 달부터 내려오고 있는 요 조정 채널을 지금 넘어서서 요 디테일하게 한번 지수를 보시면은 이 저점이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저점이 안 무너지고 여기 저점을 높였죠. 그리고 3,050이라는 고점을 지금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3,1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 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요 5일 21선이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여기 골든 크로스가 언제 여기서 시도하다가 여기는 못 넘어가고 바로 다시 데드 크로스 났죠. 여기서 검정색 선이라 빨간 선. 그리고 지금 한 달여 만에 5, 21선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때보다 좋은 거는 이때는 21선이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빨간 선이. 근데 지금은 21선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나타나는 골든 크로스가 조금 더 힘이 강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힘이 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오히려 3,100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지수는 뭐 양호하다 오히려. 뭐 어제 미국에서 막 변동이 나오고 뭐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등등 있고 해도 팩트는 시장은 520 골드까지 나와서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코스닥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이틀 정도 빠져가지고 코스닥을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그림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더 강한 그림이죠. 여기는 넘어온 상태에서 넘어와서 지금 조정이고, 그죠?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 이미 여기 넘어온 지 꽤 됐습니다. 여기 넘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틀 조정인데 이게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완전히 고개를 들고 있죠. 20선 고개 들고 있고 요 초록색 선이 60선인데 요 20, 60선이 지금 1010포인트에 있거든요. 20선과 60선이 지금 다시 중기 골드가 나오려고 해요. 중기 골든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뭐 이게 완전히 나중에 중기 골든 크로스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코스닥이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쁘다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말에 코스닥이 안 좋다. 뭐 대주주 과세니 뭐 명기에서 정진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연말에 특히 세력성 자금들이 이 주주명부에 이름 올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대주주 양도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주주 양도세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 작년은 15억에서 재작년에 이제 15억에서 10억으로 낮췄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여러분 헷갈리면 대주주 양도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 주당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이제 10억 이상 가지고 넘어가면 내년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년에 돈을 벌면은 내년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10억. 지금 기준은 한 주당 10억이잖아요. 한 주당 10억을 넘게 가지고 연말을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왜? 한 주당 10억을 가지고 넘기면 이상 넘기면 내년도에 이제 과표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해당 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억 넘는 물량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10억이 유지잖아요. 지금 2년 연속 낮췄단 말이에요. 왜냐면 재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5억 낮췄죠. 그리고 작년에 10억에서 3억으로 원래 낮추기로 했는데 낮춘다 만다 막 난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국은 작년에 10억 유지됐어요. 작년에 근데 원래는 3억으로 낮추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거 낮아질까봐 막 물량 나오니 이랬는데 왜? 10억 갖고 있던 사람들이 3억 밑으로 낮춰야 되니까. 그죠? 이거 물량이 폭탄 터진다 이랬던 건데 지금 올해는 10억 유지해요. 그래서 그 물량 별로 없어요. 그것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세력들이 어차피 뭐 연말에 주주명부에 이름 안 올리는 거 옛날부터 그랬던 거니까 그거 얼마 중소형주 정도에 해당이지. 뭐 그거 뭐 너무 크게 의식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저는 뭐 양호하다. 오히려 코스피 반도체 움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올라오니까 뭐 코스피가 더 좋네 요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림상으로는 사실 코스닥이 여전히 더 나아요. 지수 흐름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파월의 그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의견이랄까요? 잠깐 드리면은 이제 연임됐잖아요. 연임된 거는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부의장으로 뭐 브레이너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일성이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랑 부의장이랑 파월 의장이 둘 다 이제 연임 임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FED의 중앙은행의 그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옛날에는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현대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고용에 기반한 경기 컨트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일본의 경기 침체에서부터 이제 바뀐 구조적인 흐름인데 고용 지표를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건 경기 컨트롤이 되는 거고 고용을 얘기하면 물가를 얘기하면 이건 긴축적인 스탠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코멘트가 되는 건데 새로 임명된 부의장 그리고 연임된 의장이 그 확정 지은 첫 일성이 둘 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그리고 노동자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노동자 얘기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적절한 수단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은 금리에 대한 인상 이런 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인터뷰들이 나오면서 발작을 했던 거고 단기적인 발작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드코어한 변동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드코어한 변동성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미증시가 조정이 필요한 자리들이었고 기술주들도 좀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였잖아요. 이런 자리 상단 채널 상단 여기서 조정 좀 받아야죠. 한 요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네. 그래도 문제 없어요. 한 요 정도 조정 받아도 별 문제 없거든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4,68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0포인트? 한 5% 정도 사실 떨어져도 추세 문제 없어요. 추세도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좌우간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건 절대 아닌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는 경기에만 이제 몰두하던 2021년도의 상황하고는 이제 좀 달라지는 통화 정책이다. 연준의 포지션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건 분명해요. 그런 점도 제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공격적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도 사실 항상 주식은 지나고 나면은 승자의 기록만 남아요. 물려있는 주식은 아무도 방송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모두가 추천했어도. 이게 참 비겁한 건데. 시장에서는 또 지금 현재 뜨거운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지금 여러분들 5G나 이런 것들 물려 계신 분들 참 억울하잖아요. 물론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그렇게 5G 얘기하고 좋다고 하던 사람들 다 입 싹 닦아버리고. 그죠? 지금 또 다 메타버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만 눈에 보여서 마치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착시가 연말 되면 항상 생기는 건데, 사실 올해 장 안 좋았습니다. 그죠?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일부,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구간마다 그 구간을 책임졌던 강세 종목이 있었을 뿐이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체감은 대형주들도 그렇고 많은 주식들이 사실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대반전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좋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여러분들이 누가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 계좌에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많이 키우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증권방송에서 증권 전문가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다 좋다고 얘기하고 괜찮을 거다 그러고 그 안에서도 뭔가 찾아보자 이런 얘기하는데, 10개 중에서 2개 찾아야 되는 시장이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면 그게 승률 아닙니까? 저는 승률이 2할이면 안 싸우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2할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그 판에 껴서 싸우면 안 되죠. 혹은 좀 더 유리한 자리를 기다려서 뭔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큰 시황은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해본들 박스장이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쉽게 못 가는 시장이다. 그걸 큰 전제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단 싸움은 여러분들 주식 너무 싸게 팔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반등시 매도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보시자는 의견은 저는 좀 유지합니다. 업종별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자, 반도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싸서 올라온 거고, 싸서 올라왔다면 다 올라오지 않았나, 걸추? 하이닉스가 이 반등이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제가 9만 원이 밸류에이션 하단 P/밸류 0.9배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12만 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BPS 놓고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1.2배수대로 오히려 올라왔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약해져요. 내년에 좀 괜찮아질 거다. 여전히 반도체 가격 부진해요. 반도체 좋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걸로 지금 선반영했다라면 추가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애초에 밸류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이 8만 원 매물을 과연 뛰어넘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저는 반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역시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반도체 좌우간 경기 민감 사이클 주식입니다. 지금 사이클 주식을 저는 강하게 사는 자리라고 아직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졌을 때 그렇게 싸게 사야지, 경기주를 지금 높게 사는 시황은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다시 희망에 부풀어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 투자 말고 비삼성향, 예를 들어서 DB하이텍 같은 건 삼성향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런 거는 글로벌 파운드리 내지는 메모리 이외의 칩 생산은 지금 늘어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DDR5 때문에 PC 수요가 막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좌우간 기판은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런 쪽은 조정 나오면 또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좀 지엽적인 IT 쪽의 움직임은
괜찮다고 보지만 뭐 반도체 전반, 메모리 전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전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번 요즘 또 반도체 좀 올라오니까 다 좋게 얘기할 게 뻔한데 저는 기술 반등으로도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화학이나 철강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인데 요거 비슷해요. 반등은 가능한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경기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상반기에 가져버리면 내년도에 그러면은 철강, 화학이나 이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레벨 낮은 구간까지 와서 눈높이가 다 낮춰지고 목표가 하향되고 실적 전망 하향되고 그때가 진짜 바닥이에요. 보통 그래요. 특히 사이클 경기 산업들은요. 지금 여전히 경기를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실적 전망을 여전히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아예 못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못 가는데 싶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는 게 여전히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 정리하자면 지금은 여전히 제한적 박스 전략을 유지하시고 큰 욕심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깨지지 않는 게 여전히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막 공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여전히 조금 더 무게중심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큰 위험이 노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주간 그래도 계속해서 종목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